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움츠리게 되는 요즘, 누군가 따뜻한 손을 건네준다면 어떨까요? 서로가 나눈 체온과 온기를 건네는 마음이 더해져 마치 장갑을 낀 듯한 포근한 감동이 느껴지겠죠. 이렇게 장갑처럼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전북 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초대 원장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사회복지의 따스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초대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소감 한 말씀,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을 든든하고 튼튼하게 지원하고 현장으로부터 지지받는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기 위해서 네. 초대 원장으로 온 서양열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 원장님 하면 사실 그 판을 이렇게 네. 처음부터 다지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런 무게감이라든지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12번째 출범을 하거든요. 네네. 전국에 이제 17개 광역시도에 다 설치가 되는데 네. 저희는 특별하게 이제 현장 출신 원장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어쨌든 현장을 존중해주는 우리 송하진 지사님과 그리고 도의회 여러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 종사자들이 한 4만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장을 조금 더 잘 가꾸고 현장의 품질을 강화해서 조금 더 행복한 조직으로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고요. 예. 처음이라 약간의 부담감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원 하니까 네. 아직은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번째 시작을 하는데요. 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된 11곳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회서비스 기관들, 그러니까 예. 전라북도에도 한 3천여 개 되는 사회서비스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저희가 보통 사회서비스라고 하면 상담, 재활, 보육, 교육 뭐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들을 포함해서 3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한 4만 3천여 명 되는데 네. 이런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그리고 이 사회서비스 기관 중에 지원이 높은 기관이 있고 그렇지 네. 못한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격차가 예. 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를 줄이고 해소하자라고 예. 하는 의미에서 시작됐고요. 네네. 이 격차가 결국은 품질을 강화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네. 이 품질 강화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성 강화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했고요.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9년에는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으로 운영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202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이죠. 본격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전라북도도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서원,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되기까지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하고도 같은 맥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가 대부분 민간에서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예. 길거리에 이제 넘쳐나는 불황인, 고아 뭐 이런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중심으로 시작하는데 국가가 워낙 여력이 없다 보니까 네. 민간 자본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는 자본으로 그렇군요.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시작되고 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의 95%,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거의 100%, 예. 바우처 기관의 거의 100%,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95% 정도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에서 운영해서 뭐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거보다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민간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어떤 부분에서는 공적인 역할로 옮겨오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도 다 민간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네. 근데 민간 소속으로 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분들의 지위와 처우라도 뭔가 국가가 조금 더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도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민간에서 일할 때는 수익 구조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수익 구조를 조금 덜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민간에서의 영역이 이제 공공으로서의 영역으로 정말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뭐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도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예. 근데 민간이 한 3천여 개를 했는데 네. 이걸 다 공공이 운영하자. 네. 이건 절대 어려워요. 아, 그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군요. 어려워요. 어렵고 네네. 사실은 선도 모델만 좀 하고요. 네. 다만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공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이 공적 지원 강화라고 하는 건 교육, 네. 연수, 그다음에 일정한 부분에 가서는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 네. 전북도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네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역할을 만들자. 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되게 오해가 크거든요. 네. 이걸 다 서비스원이 운영할 거라는 오해가 많으신데 그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군요. 아닙니다. 아, 네. 전국의 사회서비스원들은 한 20여 개 기관만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예. 나머지는 그 잘하고 있는 민간을 지원하는 사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북도하고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송하진 지사님과도 함께 얘기했던 게 예. 현장을 튼튼하게 지원하자. 현장으로부터 인정받는 서비스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셨고 예. 그건 어떤 의미냐면 현장에 있는 민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있는 곳은 잘 살리고 그렇지 못한 기관들은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해요. 네. 어떤 분야들이 사회 서비스에 이게 포함이 되는가? 이것도 한번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 등장하는 용어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의 세 가지 영역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라는 영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사회보험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네. 사회보험 뭐 우리 5대 보험 체제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네. 공공부조는 우리가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장애인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예. 공공부조예요. 그러니까 네네. 공공에서 그냥 도와주는 제도가 예. 공공부조고요. 그다음에 네네. 또 하나가 있는 게 사회 서비스거든요. 근데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복지 서비스 여기에 이제 상담 서비스, 재활 서비스, 요양 서비스 이런 것까지 이제 시대가 흘러갈수록 늘어나죠. 이 사회 서비스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사회복지에 관련한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이 사회 서비스가 나라에 따라 틀려요. 영국이나 이런 데는 막 주택 고용까지도 사회 서비스로 보고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사회 정책이 강한 나라는 사회 서비스를 굉장히 큰 영역으로 봐요. 예, 폭넓게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예. 사회보장기본법 안에 사회 서비스가 어쨌든 의미로는 들어와 있어요. 예. 주택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까지 들어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또는 그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담의 욕구는 네.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상담도 생각해 보면 돈 내고 상담 받는다 네. 이렇게 누구도 인식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돈을 내고 상담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욕구가 달라지니까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고 어허.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예. 지점입니다. 전남의 재밌는 사회 서비스 중에 하나가
수영장에서 하는 운동재활 서비스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장애 아동과 일반 아이들에게 국가가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아이들 그 수영장 뭐 돈에 그 한 일곱 개 여덟 개 정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데 예. 아이들이 그 이 수영장에서 프로그램을 재밌게 참여하고 할 수 예. 있는 것도 사회 서비스로 하나 예, 예. 등장해 있고 워낙 네네.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시대적 욕구에 맞게 시민의 욕구에 맞게 설계되고 진행되는 게 사회 서비스고요. 네. 전라북도는 사회 서비스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하고 그래요?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원으로 옮길 조직인데 7년 동안 예. 그 이 사회 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도민의 삶의 생활 수준과 이런 욕구가 높을수록 이 사회 네.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사회 서비스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기관이 있지만 각 지역의 색깔, 각 나라의 색깔마다 예, 예, 예. 다 다르게 그렇죠. 또 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예, 예. 전북은 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뭐 시도와 좀 비교해서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리는 여기에 좀 더 특성화가 돼 있고 또 그러한 이유는 또 지역의 어떤 특성과도 좀 맞닿아 있겠죠? 전북 전체를 놓고 보면 예. 한 3,100개 시설이 있어요. 예. 이 중에 이제 종사하는 인력이 한 4만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한 525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전국 평균으로 놓고 보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회 서비스의 중심에 노인, 청소년, 장애, 아동 서비스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최근에는 중장년 그리고 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까지 지금 확대가 요구된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사회 서비스 기관이 좀 많은 것 중에 일반 어린이집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예. 다만 이 일반 어린이집이 그 수익 모델 약간의 이런 모델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국공립 형태로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편차가 좀 많이 나 있는 지역 네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하게 서비스가 바뀌어간다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이 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결국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그럼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지원하는 게 저희의 일차적 책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발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문화 치유 만남의 방, 뭐 이런 부분을 요양원에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문화 전문가들이 네. 그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이런 그 뭐 협업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네. 문화나 여가 이런 부분도 누리는 사람만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저희의 중요한 책무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적인 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예. 교육 지원, 그다음에 종사자 연수 지원 강화.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든다. 참 중요한 이런 이야기네요. 게 예.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도 예. 장애인분들을 모시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일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고 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중증 장애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익을 봐서는 서비스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한 분에게 몇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서비스가 있을 때 저희가 별도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네. 이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종합재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네. 틈새 돌봄, 긴급 돌봄,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수행하겠다 이런 네. 내용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과 또 기획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요. 확실히 현장에서 노구했던 그런 경험들이 네, 네. 축적돼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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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런 곳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예. 이게 현장을 누구나 다 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네네. 사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배워온 경험치는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그 속에서의 수많은 사연,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욕구 이런 네네. 것들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 네네.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도 그 중요한 걸 많이 배웠고요. 네네. 이 서비스원을 준비하면서 저도 현장 출신인데 예. 그 저희가 이제 본부 직원들이 20명이거든요. 예. 근데 본부 직원들 18명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다 들어왔어요. 뭔가 사회복지 분야, 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재밌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올라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서 우수한 인력이 왜 거기로 가느냐 이런 어려움도 호소하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이런 변화의 계기가 이 서비스원으로 생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사자분들이 그 우리 원장님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네, 네, 네. 그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또 종사자분들도 그 이 사회 서비스라는 어떤 망에 네, 네.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또 기획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주변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사자들은 되게 고용이 안정되니까 네.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 하나가 사회 서비스원으로 넘어오면 예, 과거에는 그냥 그 기관장하고 근로계약을 했는데 예. 여기는 원장하고 전부 다 하거든요. 밑에 있는 그렇군요. 직원들까지 전부 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 사회서비스원 막 이런 데는 직원이 1,800명 막 이렇게 되죠. 네네. 광주만 해도 한 800명 되고요. 네네. 근데 저희는 많이 하려고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늘어가고 그 근로조건이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네. 제공받기 때문에 네네. 종사자분들은 되게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그 사업을 수행했던 민간 법인이나 네네. 이쪽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하시죠. 근데 그런 인식도 있긴 해요. 그렇죠. 이제 네, 출범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협회라든가 이런 조직들하고 같이 섞여서 예. 가려고 하지 서비스원이 중심받고 싶지는 않다. 서비스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현장에 오랫동안 또 몸을 담아 오셨으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그 이제 원장이 되셨으니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현장에 일하는 인력이 예.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해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도 일하면서 그 존중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무리하진 않는가. 그런데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쏟아지는 업무량, 쏟아지는 해결해야 될 네. 것 때문에 그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도적인 문제잖아요. 네네. 그 제도적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는 역할을 제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적정 수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장,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현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잘 사실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길게 얘기하지만 정말 잘 모르죠. 어렵기도 하고 예. 많이 말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봉사활동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만 존이라는 거 생각하고.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 뭐 돌봄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민사회 운동과 이 현장에 있는 지 30년째인데 시민사회나 사회복지 쪽에 이제는 달라졌어요.
옛날엔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모두 다 듣고 아 좋은 일 하는갑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좋은 일을 넘어서서 정말 꼭 필요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분야는 이제 우리 삶과 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일로 옮겨오고 있다.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는 결국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노년이 돼서 돌봄 종사자들이 필요한데 예. 그분들이 대접받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네.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과 그런 역할, 그래서 네. 이 서비스 현장이 잘 존중받고 어허. 서비스,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곳이 네. 정말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주는 일을 예. 원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에서의 이 사회 종사자분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또 업무의 어떤 성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셨으니까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처음 발생하면서 예. 제가 그 광주에 가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공공기관 문 닫지 마라. 서비스를 무조건 중단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한 게 있어요. 예. 물론 역설적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걸 주장한 이유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걸로 관계가 끊기는 어르신들, 그걸로 고립된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날 거다. 그렇죠. 결국 우리만 보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무조건 중단은 정말 위험하다. 이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상황이 되면 이분들의 심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가 네. 최근에도 많이 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종사자들, 특히 저희 기관이나 이쪽은 코로나19 때문에 더 바빴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계속 찾아다녀야 되니까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지 예. 그리고 도시락도 오셔서 식사도 오셔서 드셨는데 이제 저희가 가야 타야 되고. 되잖아요. 네네. 아 정말 바빴어요. 저희 직원들이 오히려 많이 바쁘고 네. 근데 이것도 모두가 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네네. 하나의 가치는 버리지 말자라고 했던 게 모두 돈에 있는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가치는 우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화하자. 그렇군요. 그게 전화든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해 나갈 겁니다. 네.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에게는 항상 이 사회 서비스는 당신들 곁에 항상 존재해. 그렇죠.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주려면 그렇죠. 정말 이전과는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형태를 또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참으로 바쁜 2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바빴습니다. 네, 정말 바빴고요. 사실은 네. 불안하기도 하죠. 심리적 불안과 어르신들이 고립되는 것들이 되게 불안했고요. 2년 동안 해온 가장 소중한 기억이 동네로 찾아가는 일을 했거든요. 동네. 네, 네. 그러니까 농촌 동에 찾아다녔어요. 예. 어르신들 예. 집집마다. 예. 근데 막 자식들을 1년 반 동안 못 봤다고 눈물 흘리는 아유. 어르신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귀한지를 몰랐어요. 아. 저희가 명절 때 저희 직원들하고 전화를 한 1,000명 정도 해요. 손편지도 다 써서 보내고. 잘 지내십니까, 네. 어르신? 네. 네, 건강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전화 한 통화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이런 아이고. 게 네. 우리가 이런 일을 잘했구나. 앞으로도 더 잘해야겠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많이 했고요. 네. 이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역할을 어떻게 더 잘해낼 것인가. 네. 이걸 정말 고민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그 슬로건이 네. 전북 도민의 행복 미래 파트너. 약간 식상한 것 같지만 행복과 미래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좀 포인트에 두었고요. 그래서 모두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미래를 살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사자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명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채용할 때
뭐 인성 검사나 이런 것들은 왠지 좀 남다를 것 같고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래서 채용이 조금 신중해요. 굉장히 신중하고 인성 네. 중심으로 보고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복지관 생활하고 하면서 보니까 교육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게끔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재밌는 동물이잖아요. 인식된 교육이 사람의 행위와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렇군요. 현장에 일하는 가치를 우리가 예.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일 중에 저희가 그 코로나19 물러가라 약 해가지고 이렇게 네. 약봉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뭐 재밌는 그 편지도 써서 어르신 네네네. 이렇게 선물이랑 갖다가 저희 직원이 가져다 드렸는데 네. 그 어르신이 일주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입에서 예. 썩은 내가 날 정도인데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예, 아무도 없으니까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아이고. 그 눈물 흘리는 그 어르신 때문에 우리 아이고. 저희 직원이 또 감동받고 오고 네. 그 이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네, 이 현장은 되게 따뜻하고 네, 정말 네, 귀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사실 실무 중심의 업무들을 현장에서 네.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원장님이 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보다는 뭔가 좀 행정적으로 네. 이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현장에 같이 네. 부딪혔던 우리 서비스의 대상자분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죠. 예,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기뻐하면서도 네. 아이고 가면 어떡해 이러면서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나요? 어땠나요? 저는 되게 그 어르신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었나 네. 봐요. 지금도 어르신들도 못 잊어가지고 가끔 연락 오시고 예, 예. 카톡도 오시고 하는데 예. 제가 복지관 나오면서 제일 정말 감동했던 게 어르신들이 5천 원씩 만 원씩 모아가지고 네. 100만 원을 모아주셨어요. 금암복지관에 계셨죠? 예, 예, 네. 예. 그 어르신들이 100만 원을 주셨는데 네. 우리 원장님 가서 네. 열심히 하라고 양복 하나 사입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 그거 못 쓸 것 같은데.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쵸. 어르신들이 양말을 하나씩 사서 네. 다시 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양말 받으시면서 네. 정 들었는데 보고 싶다고 지금도 계속 그 얘기 하시고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관에 있으면서 네. 오히려 제가 행복하고 네네. 제가 어르신들에게 너무 많이 배워서 제가 정말로 많이 훈련을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예. 서비스 종사자분들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주고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복지관이든 사회서비스 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함께 성장의 핵심이 돈독하고 두터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면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저 복지관에 가면 나를 정말 잘 애틋하게 받아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 하나씩 쌓여가면 결국은 그게 힘이 되고 네. 그게 모두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이제 돌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또 다른 사회에서 더 적응하고 또 자신의 가치를 또 발휘하고 또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러죠. 예. 우리가 지금 이건 아직 공개하기는 어려운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그 퇴직한 이후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 다양한 뭐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런데 왜 일자리 사업이 중요하냐면 퇴직 이후에도 역할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냥 노년으로만 끝나지 않고 노년기에도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관에 있을 때 만들었던 게 한옥마을 포도대 그다음에 한옥마을 치타대 이런 거 제가 기획해서 이제 그렇군요. 직원들과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치타대라는 그런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정말 많이 다녔죠. 네. 타 지역 공연도 다니고 막 하면서 그랬구나. 같이 버스 타고 다녔는데 네. 노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예. 정말로 행복하게 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네네. 그런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는 노년을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네네. 저희 사회서비스 기관들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아하.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초대 원장님으로 이렇게 또 일하게 되신 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네. 또 초대 원장으로서 네. 또 계획과 포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이 3천여 개고 4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의 식구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 다 네네. 우리의 식구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현장이 일하는 사람들이 지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라고 봅니다. 네. 사회서비스 원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현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분들께서도 이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 함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앞으로도 이 전라북도를 밝게 만들어 주시고, 네. 그 밝게 만드는 그 결과물에 우리 도민들이 다 함께 이렇게 작은 붓이라도 이렇게 보태어 주시면 네. 참으로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